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지지부진했죠. 예, 오늘 월요일장이다 보니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 심리적으로 좀 밀리는 시장이에요. 거기다 보면 금요일은 한 주간의 그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월요일은 한 주간의 불확실성, 주말에 악재들이 나오면 그 월요일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한 시장이 아니고 하락 추세에 있는 그 시장의 모습이다 보니 월요일은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눈치 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개인들이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개인들은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그냥 구경했고, 코타는 개인이 5천억 들어왔고, 그다음 외국인 기관 양매고도 강하게 들어온 하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사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팔죠. 예. 3월 들어서 계속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오늘까지 보면 개인들만 5조 이상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4조, 그다음 기관은 1조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다 개인이 받아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개인들은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종목을 그렇게 많이 산 거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를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 SDI, LG와 삼성전기 이 순으로 많이 샀어요. 예. 외국인들은 어느 종목을 그렇게 많이 팔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어느 종목이 매도가 강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똑같이 반대로 했죠. 개인이 들어오면 외국인 다 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이 물량을,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은 거거든요. 오늘 역시 개인들은 어느 종목을 많이 샀냐면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조금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공매도량도 많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찍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재재 값들이 지금 가장 그 피크를 치고 있잖아요. 특히 니켈 값들이라든지. 그래서 요 NCM 쪽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NFP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CATL처럼. 그래서 이쪽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이 배터리 관련주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대 낙폭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과대 낙폭으로 이거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 이런 거 같거든요. 오늘 보면 오늘 가장 많이 산 거를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이 매수가 가장 들어온 거 상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개인들의 매수 물량 가장 큰 건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많이 샀어요. 2,5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산 거죠. LNF, 현대차 다 급락 쪽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LG에너지, 생활건강, LG생활건강 역시 마찬가지 급락주잖아요. 지금 오늘 또 이 소비 관련 섹터가 되게 많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은 아직 깨진 자리예요. 그래서 저점이 나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분석의 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서 이거 추세 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 매수할 때는 최소한 이적을 보자, 봉 2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 이적을 보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아니면 음봉이 양봉을 감쌀 때 백워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을 딱 보는 거. 시장은 올라갈 확률보다 밀릴 확률이 더 크겠잖아요. 여기 다 걸려있잖아요. 저항 때. 그 다음에 수급은 개인들 수급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팍 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모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놨었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담보대출 받은 그 이자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기관들은 뭐를 칠 수 있어?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야, 싸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가 매수는 확실하게 외국인의 기관이 강하게 들어온 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 과대 낙폭주를 잡아가지고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 정말 조심히 매매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매번 강의를 또 얘기했듯이면 안 사도 본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사가지고 손해볼 필요 없다. 시장이 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갖고 있는 게 낫고, 빨간불 보이면 팔고 현금만 기다려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자. 좋은 기회랑은 뭘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외국인들은 싸면 사거든요. 비싸면 절대 안 사요.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뭘 샀나 한번 볼까요? 얘들 어떤 걸 샀나 이렇게 볼게요.
자, 외국인들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 날 볼게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가 나오니 외국인들은 또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이 바닥에서 사온 거란 말이에요. 수급이 먼저 땡겼던 거예요. 이거 보면 HMM 예, 이렇게 막 급락 나오는 거 사지 않고 통신주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오늘 매수의 강도를 보면 막 다 급락 나오는 걸 들어가죠. LG 에너지솔루션 막 급락 나오죠. 여기 배터리 NFF 또 급락 나오잖아. 이런 거 물타기 하는 거예요. 고점에 사갖고. 현대차 안 좋아요. 이 좋아 보여요 지금. 예,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수급 불량 때문에 차가 판매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이런 거 막 급락 나오는 거 따라 붙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더 밀려요. 왜 그러면 추세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좀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사면 어떨까요? 제가 얘기를 드려도 정말 살 게 없다, 정말 사고는 싶은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 바닥에 있는 거 사면 안 될까요? 카카오뱅크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플랫폼 기업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되는 것들 보험 관련주 얘기했던 거 하나의 손해보험 요것도 위에 있잖아요. 요것도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예. 좀 느리지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 항공우주 방산주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우주 얘네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지 않아요? 그죠? 예. 항공우주 이런 거 보면 돼요. 로봇 관련주 로보틱스 이런 것들 보면 되잖아요. 티로보틱스 이런 거 남아있잖아. 그 다음에 로보스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로봇 관련주 작년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 사람에 대한 문제가 공장이 셧다운이 되게 많이 있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로봇 관련주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스마트 팩토리나 그 공장 자동화 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그 식당에 가면 서빙 로봇 보셨죠? 그렇듯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올해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 배터리 관련주는 NFP 이쪽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 이쪽을 잘 봐야 돼. 이건 뭐냐? 중소형 중에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서 바닥에 있으니까 툭 튀어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 이런 거 사세요. 싸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왜 움직일 수 있냐? 실적도 괜찮고 이런 거 좀 사면 안 돼. 굳이 뭐 올라간 거 막 급락 나오는 거 사야 되겠나요? 이런 거 좀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할 때 이런 거 사는 거 어떠냐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대형주 제약사들,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이런 것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거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리 오프닝 관련주, 그 다음에 소주 관련주, 무학 무학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어요. 더디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스코 이런 거 사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막 급등하는 것보다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좋을 건데 이 급등 나가는 것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KT 통신 관련주 시장이 불안할 때 통신 관련주 지수 방어 정부인 종목들이 많이 가요. KT 그 다음에 LG U+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이런 것도 봐봐 움직이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매매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도 손해가 없을 만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올라가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급락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급락주는 테크니컬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급등주도 테크니컬한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더디지만 조금 더 손에 덜 볼 만한 거, 느리게 움직이거나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 돼요. 여지까지 여러분들 제가 그 관심 종목 본 것들 보면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갈 거예요. 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컨택하고 있잖아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내 것으로 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아요. 시장 당분간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기 1분기 실적이 찍히고 3월달에 시장이 좀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1분기 나와야 움직일 거라고 전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는 놀링해야 돼요. 천천히 시장 관망하면서 대응하자.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가는 전략을 짜면 된다라는 걸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국의 월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현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